뉴욕의 한 회의실, 알 수 없는 말이 오가는 상황 속 이상하게 한국이라는 말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서울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럴 리가 없어. 우리보다 작은 도시가.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뉴욕시청 회의실에서 오간 이 수상한 대화의 정체는 바로 폭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올 겨울 뉴욕은 1m가 넘는 폭설로 도시가 완전히 마비됐고 결국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의 제설 시스템을 분석하던 중 믿을 수 없는 데이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의 제설 성공률이 98%에 달한다는 것. 이 충격적인 수치에 뉴욕시 교통국의 제설 총괄팀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본 서울의 모습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대체 서울시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에서 제설 총괄팀장으로 일하는 윌리엄 핸더슨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극도의 불안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는 맨해튼 지역에서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1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20cm 정도의 적설량을 예보했죠. 사실 뉴욕에서 겨울철 눈은 일상이에요. 매년 겨울마다 수십 번의 폭설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설차 300대를 주요 도로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거죠. 도로는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자동차들은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돌렸어요. 택시들은 운행을 포기했고 버스는 차고지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지하철, 선로가 얼어붙어 운행이 중단됐죠. 800만 뉴욕 시민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브롱크스에서 온 다급한 전화였어요. 80대 노인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신고였는데 구급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결국 그분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책임자로 있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눈은 계속해서 쏟아졌고 우리의 제설차들은 그저 겨울밤의 조명처럼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었죠. 도로 위에 버려진 차들, 꽁꽁 얼어붙은 보도, 그리고 집에 갇힌 시민들, 무력감이 절 덮쳤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무능한 제설 시스템이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책상에는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시장실에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죠. 핸더슨, 이번엔 정말 큰 실수를 했어. 48시간 안에 해결책을 가져오게. 시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밤새 전 세계 도시의 제설 시스템을 찾아봤어요. 모스크바? 너무 춥고 인구 밀도가 달라요. 삿포로? 도시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몬트리올? 제설 예산이 우리의 3배예요. 답이 없었습니다. 뉴욕처럼 복잡하고 인구 밀도 높은 도시에 적용할 만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서울의 제설 작업 영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죠. 아시아의 작은 도시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 서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상황인데 도로가 완전히 깨끗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설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출근 시간쯤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이틀이 걸려도 못하는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낸 거죠. 처음엔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서울시청의 공식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설 성공률 98%, 주요 도로 제설 시간 3시간, 시민 만족도 92%. 이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죠. 서울의 제설 시스템을 직접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뉴욕보다 작은 도시를 왜 벤치마킹하나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더니 태도가 바뀌셨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사망사고 통계였습니다. 뉴욕은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이었는데 서울은 단 1명도 없었거든요. 시장님은 자료를 보시더니 입이 벌어지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속으론 좀 걱정됐어요. 뉴욕시 공무원이 작은 아시아 도시에 가서 배우겠다고 하면 다들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잊히지 않습니다. 마침 한국도 폭설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활주로는 완벽하게 깨끗했고 이륙과 착륙이 정확히 시간대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우리 JFK 공항 같았으면
이미 마비됐을 상황인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영하 10도의 폭설 속에서도 도로는 마치 비가 온 것처럼 젖어 있기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사전 제설이라는 거였죠. 눈이 쌓이기도 전에 미리 도로에 제설제를 뿌려두는 겁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해서 제설 상황실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웠어요. 뉴욕의 제설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서울의 상황실에는 AI가 도로의 결빙 구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제설차들은 최적의 경로로 자동 배치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던 일들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서울시 제설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핸더슨 씨, 우리의 진짜 비결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시민들이에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팀장님은 저를 새벽 3시에 일어나게 하셨죠. 한국의 제설 작업을 직접 보여주시겠다면서요. 그날 새벽,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먼저 나와서 제설 작업을 시작하더니, 이어서 상점 주인들이 가게 앞을,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을 자발적으로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우리처럼 단순히 삽으로 눈을 치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소형 제설기가 있었고, 제설제는 기본으로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퇴근길에 미리 제설제를 뿌리고 가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눈이 올 것 같아서요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30분 만에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부의 제설 시스템은 사실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뉴욕에선 눈만 오면 시민들은 집에 숨어 있다가 정부만 원망했어요. 제설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졌고, 정부는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빠른 제설이 가능했던 거죠. 서울시청 제설 상황실에서 며칠을 지켜보면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1월 15일 새벽의 일입니다. 그날 기상청은 오전 6시부터 대설을 예보했는데 서울시는 이미 새벽 3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니 서울시 제설팀장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출근 시간대 전까지 도로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제가 본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치 군사작전 같았어요. 새벽 3시 간선도로에 제설차 50대가 먼저 출동해 염화칼슘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 30분 지하철역 주변과 버스 정류장에 제설 인력들이 배치됐고요. 4시 골목길 제설을 위한 소형 제설기들이 준비를 마쳤죠. 실제로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5시 40분이었어요. 하지만 도로는 이미 제설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하얗게 내리는 눈이 도로에 닿자마자 녹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마법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사전 제설이에요. 팀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도로 표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하면 눈이 쌓일 틈이 없거든요. 출근 시간대인 7시가 됐을 때 서울 시내 도로는 그냥 비가 온 것처럼 살짝 젖어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뉴욕 같았으면 아마 완전히 마비됐을 상황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가진 데이터였어요. 서울시 제설 상황실 스크린에는 도시 전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도로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빨간색은 결빙 위험 구간입니다. 그늘진 도로, 경사로, 교량 같은 곳이죠. 노란색은 주의 구간, 초록색은 안전 구간이에요.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구역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순간 제설 상황실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강남역 2번 출구 앞 도로 결빙 징후 발생, 현재 온도 영하 2도, 습도 87%, 제설차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불과 3분 만에 인근의 제설차가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0분 후 그 구역은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방금 전까지 제가 본 게 맞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팀장님이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뉴욕은 아직도 제설차를 수동으로 배치하시나요? 우리는 AI가 기상 데이터, 도로 상태,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설차를 배치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기다리면 이미 늦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간 건 지난달 뉴욕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밤이었어요.
우리도 그날 제설차 300대를 총동원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제설차들은 GPS도 없이 무작정 돌아다녔고 우리는 그저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에 맞춰 제설차를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도로가 얼어붙기 시작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후였고요. 그날 밤 브롱크스에서 돌아가신 그 노인분, 지금도 그분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왜 제설이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쓰는 시스템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제설차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서울의 제설차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부끄러웠어요. 뉴욕시 공무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뉴욕의 제설팀장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걸까요?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혼란을 그저 자연재해라고 받아들이기만 했던 건 아닐까요? 서울시청 제설상황실의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뉴욕도 바뀌어야 한다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시 제설팀의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는 단 한 명의 시민도 눈 때문에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표정을 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제설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뉴욕은 어땠나요? 겨울엔 원래 이런 거야. 눈이 오면 어쩔 수 없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변명들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게 떠올랐어요. 심지어 작년 겨울, 제설이 늦어져서 항의하는 시민에게 뉴욕은 서울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제 모습도 생각났죠. 그때는 그게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뉴욕은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다른 도시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자부심이 아닌 오만이었던 거죠. 서울의 제설팀은 매일 새벽 3시부터 도시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단 1cm의 눈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조금만 늦어도 출근길에 다칠 시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일해왔는지,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뉴욕의 제설 시스템은 그저 대응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눈이 와서 도로가 막히면 제설차를 보내고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인력을 투입하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그들은 예측하고 예방했죠. 한 번은 제설 상황실에서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내일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 지점 제설제 살포 준비하세요. 아직 눈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 준비를 시작하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지난 10년간의 모든 제설 작업, 사고 기록, 민원 내용까지 이 모든 걸 분석해서 위험 구간을 예측하고 있었죠. 이 도로는 작년에 결빙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뉴욕은 작년에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저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서울에서의 일주일,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여전히 폭설이 내리고 있지만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 손에는 서울시 제설 시스템의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겨울철 사고는 운명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서울의 제설팀이 매일 가슴에 새기는 이 말들. 이제는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거예요. 어쩌면 동료들의 반발도 있을 테고 예산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든 서울을 직접 봤으니까요.